그러니까 한국을 끼고서 일본 끌어들여서 삼각형 구조, 삼각체제를 만들면 미국이 중국을 좀 억제 순치하는데 큰 주춧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에 제가 이 삼각 구조를 뭐 트라이라고 부르니까 어떤 분이 트라이어드라고, 맞아요. 트라이어드 맞습니다. 삼각 구조. 근데 그때 그 트라이어드란 말을 제가 쓸까 말까 하다 안 썼던 이유가 이게 삼합회를 뜻해요. 중국의 트라이어드는 삼합회 깽단이지만 한미일 트라이어드는 인류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저런 문제가 있고 또 한국에 아직 저 기세등등한 조국, 이재명, 문재인류의 반일 죽창파리들이 기세등등하기 때문에 아직 이 이름으로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이제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바이든 초청으로 바로 또 여름에 워싱턴에서 다시 열릴 듯 하죠. 앞으로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앞으로 한 2개월 후에, 예. 이 한미일 트라이어드가 확립이 돼야 쿼드라든지 G7이 제 기능을 해요. 사실 쿼드도 그렇잖아요. 쿼드도 뭐 거기 뭐 동북아시아에서 저 중국이랑 딱 힘겨룰 때 거기 와서 힘 제대로 써줄 나라 미국밖에 더 있어요. 쿼드에서는. 그 다음에 뭐 G7은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저 사진, 저게 이제 무대인데, 저 무대에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간 순서가 윤 대통령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시다 올라가고, 맨 마지막 바이든 올라가서 쪼르륵 서서 이제 얘기하는 그 사진인데, 이 기시다의 이렇게 위치를 보면, 몸은 거짓말을 못해요. 보면 기시다가 중간에 올라왔으면, 바이든이 자리 잡았고, 윤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으면 딱 중앙에 서줘야 되잖아. 근데 바이든 쪽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바이든에 가까이 가서. 이 사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시다 혹은 일본의 자민당 혹은 일본의, 정치 지배 집단이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불편한 거예요. 자유공화로 나날이 강화돼 가는 한국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한국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거든, 정치 문화가.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제 옆에 거리를 두는 거죠. 불쌍합니다. 이게 일본의 실체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몸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제가 보면서 웃었어요. 저 사진 보면서. 여기서 좀 철학적인 얘기 조금 한 5분, 10분 하겠습니다. 한국의 운명, 한국인의 운명은 정치적 도덕의 최선진국이 되든가 멸망하든가,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치적 도덕,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Political Morality. 백모가 만든 용어입니다. 근데 이 용어의 뿌리는 니체에 있습니다. 니체 철학을 하게 되면 정치적 도덕이란 말을,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있게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저보고 이걸 정의하라 그러면 뭐냐면 한 사회의 정치 문화, 정치의 습속을 결정하는 가치 세트 및 우리가 도리라고 느끼는 것. 우리가 미덕, 버추를 미덕이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내가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저는 버추를 도리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고 봐요. 이 니체는 정치와 도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뭐 니체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니체의 주장을 한 단어로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한 문장으로 모든 도덕은 정치적이다 라는 명제를 사실상 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체가 말한 명제는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것들, 이게 이제 짜라두짜라든지 성과학을 넘어서 비욘드 굿 앤 이블 같은 데 나오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그 파트들을 거기에 낸 함의를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문단으로 좀 요약이 돼요. 공동체에 이로운 것이 도덕적 선이 됐다. 영어에서 보면 독일어도 마찬가지로 굿, 선, 착하다라는 걸 가리키는 굿, god와 이롭다, it is good for health. 건강에 좋아. 건강에 이로워. 이롭다는 것이 같아요. 단어가.
공동체 이로운 게 착한 거다, 이거 선한 거다. 원래 뿌리가 그거다 이거예요. 공동체 이롭다라는 건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은 정치라는 거예요, 원래. 착하다, 착하지 않다는 도덕이고. 그래서 모든 도덕은 정치적 차원, 공동체의 이익 여부에서 만들어졌다. 문제는 이제 인민 혹은 민족이라 불리는 그러한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1000개의 공동체가 1000개의 민족, 1000개의 인민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잡아먹으려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미쳐 날뛰는 1000마리의 말, 우리 민족의 도덕과 너의 민족의 도덕이 충돌하고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 됐다. 이게 지금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 각축 들어갈 때예요. 정확히 본 거죠. 이 1000마리의 미쳐 날뛰는 말들을 순치시킬 수 있는 상위의 도덕, 메타 도덕, 프라임 도덕, 우선 도덕이 으뜸 도덕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게 니체의 핵심 화두입니다. 이게 니체의 핵심 화두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인이 이 화두랑 연관된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니체는 뭐라고 이걸 이제 답을 냈냐면, 민족 단위의 선과 악은 끝났다. 그래서 도덕은 죽었다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넘어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눈에는 선과 악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민이기 때문에. people, folk, people. 그래서 민족 단위의 선과 악은 끝장났다. 국가 단위의 기독교가 끝장났듯이. 특정 종단이 기독교 국교가 되는 순간 기독교 정신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신앙심이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8세기 말을 기준으로 유럽과 북미에서 유일하게 국교가 없는 나라예요. 국교가 없어요. 크리스천덤,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이 깔려있는 광의의 의미에 그런 나라라는 뜻의 그런 나라라는 의미와 기독교 국가, 즉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국가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영어로 단어까지 있어요. 크리스천덤. 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없어요. 크리스천덤이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적이 없어요. 특정 종단이 기독교 국교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무식한 소리로 기독교 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진실만 얘기하세요. 제발. 선동하지 말고. 선동이라니까. 기독교 국가는 정치학적으로 용어가 있어요. 크리스천덤. 특정 기독교 종파, 종단을 국교로 삼는 국가예요. 자, 그래서 국가 단위의 기독교가 끝장났듯이 이게 지금 기독교 국가가 끝장났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덤이. 개인이 섬겨야 될 공통의 으뜸 도덕은 오직 개인이 섬겨야 될 도덕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민족 차원의 도덕이 없기 때문에. 그 지실 존중. 지실 존중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지금 생각, 나의 지금 관점이 진실이야 아니야, 진실이야 아니야, 이 진실 검증 회로가 돌아가는 상태. 그게 진실 존중이에요. 그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도덕이 정해지면 그 도덕에 정반대되는 것에 악덕이 규정되는 거거든요. 죄악이 규정되는 거예요. 선이 규정이 되면 악이 규정된다고. 선을 진실 존중으로 규정을 하면 악은 뭐가 되냐? 우덜식정이. 우리가 적이야! 완장차고 죽창. 낙인 찍어서 매장. 박근혜 저거 말이야! 최순실이 아바타야! 저거 말이지 위아그라 처먹고 그룹 섹스했어.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의라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 안 좋아했지만 그것 때문에 감옥 갈 정도로 시위를 했던 거예요. 이거 폭도공화국이다. 탄핵을 해도 좋고 정치적으로 박 대통령을 작사를 내도 좋은데 이성적으로 프로세스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 우덜식정에 그게 바리새 근성이죠. 저 새끼 봐. 저 새끼가 지가 신의 아들이래. 저 새끼 뭐라니까? 그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메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예수를 보고 군중이 떠든 소리예요. 저 새끼 봐. 근데 그거를 라틴어로 쓰면은 저 사람을 보라가 돼요. 에케 호모. 그래서 라틴어로 남아있죠. 에케 호모라고. 또 그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로 남아있죠. 그 비어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상황을 보면 저 새끼 봐. 저 새끼 말이야. 저 예수라는 새끼 말이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는 그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직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그 양반이 한 얘기치고 나쁜 얘기가 없어. 근데 당시에 바리새 집단과 충돌한 거야. 그러니까 모함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살인자는 풀어주고. 그 바리새 근성이지. 그리고 나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죽음 앞에서 그렇게 죽음으로 가고 있는 나이 많지도 않은 사람 아니에요. 30몇 살 때 아니야.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청년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지. 폭도로서. 손가락질 하면서. 그게 바리새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믿든 가든 안 가든 간에 그런 행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니체는 한마디로 공동체의 도덕, 민족의 도덕, 인민의 도덕이 다 깨졌다. 그래서 개인의 근원적 도덕으로서 진실 존중, 진실 검증 회로를 최상의 도덕률로 모시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짜라두자의 핵심 명제입니다. 백문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 또 이 맹렬한 이 개미소관 문화 때문에 이 개미소관으로 개인 소통을 하게 되면 이제 진실이 서로 간에 주고받아지고 충돌해갖고 검증돼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살아남으려면 진실은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삶은 진실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진실을 경멸하면 삶이 번영할 수가 없죠. 진실은 쿨하지. 내가 인류가 멸망하든 멸망하지 않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태양은 언젠가 소멸하고 지구는 언젠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진실은 삶에 대해서 쿨해요. 냉정해. 하지만 삶은 진실에 의탁하지 않으면 번영할 수가 없어요. 그죠? 번성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또한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거 보급률이 최고잖아요. 거의 100%잖아. 스마트폰 보급률이. 맹렬한 개미소관 문화 때문에 진실 존중, 진실 검증 회로에 대한 존중이 너의 으뜸 도덕, 나의 으뜸 도덕, 나의 으뜸 도덕, 공통의 도덕이 됐어. 그거는 서로 인정하자. 오케이? CCTV 카메라에 찍힌 건 서로 인정하자. 오케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공통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우덜식정이 우리가 최고야. 완장질하는 거. 우덜식정이 바리새 근성, 축창 근성에 대해서는 저거는 안 돼. 공동체의 으뜸 죄악으로 규정한다면.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 다음번에는 거기서 이제 뭐가 아름답냐가 나오거든. 사람이라는 게 착각을 해서 오류에 빠졌다가도 어떤 고난에 부닥치고 계기가 돼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몸부림쳐서 바뀌고 자기의 그런 바뀌는 모습들을 나중에 곱씹어 보면서 그 다음에 오류에 안 빠지려고 여러 가지로 아주 관대하고 개방적이고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런 게 진정성이잖아요. authenticity. 이 진정성이 최상의 아름다움이라고 인정하는 미학이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뭐야 이건? 공동체 차원에서 성립했네. 공동체 차원이라는 건 정치적이라는 소리죠. 야, 우리는 있는데 왜 넌 없어? 그렇게 되니까. 나는 있는데 왜 너희 동네는 없냐? 너희 좀 이상한 놈들인데? 너희 특정 지역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정치적 도덕 및 정치적 미학의 완성이 되는 거죠. 저는 한국인이 이런 처지에 빠져 있다고 봐요. 이거 완성시키지 않으면 안 될 처지예요. 안 그러면 이거 아마 멸종할 거예요. 우리가 부닥쳐 있는 문제가 너무 버거워. 너무 겁나고. 한국인이 부딪히고 있는 그리고 선명하게 반복되고 있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
또 문명과 반문명의 결전장.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보면 중국이랑 하고 미국이랑 좀 선 긋고 그럼 중국의 반도체도 좀 많이 팔아먹고 중국이 나서가지고 북한 핵도 좀 제어할 것 같고 북한 핵실험도 제어할 것 같고 그런데 자꾸 미국이랑 해서 미국이 우리 보고 반도체도 덜 팔라 그러지 중국이랑 뭐 비즈니스들 하는 거 자꾸 방해하려 그러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가니까 우리가 신냉전에 최일선으로 끌려 들어가서 미국 시다발이 총알밥 되는 것 같지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지금 상황이에요. 다행히 한 80%, 70% 이상은 뭐 신냉전 해야지. 냉전 좋은 거지 사실은. 중국이랑 어떻게 같이 가겠어. 이런 식으로 많이 좀 기울고 있어요. 그러나 기울든 안 기울든 이게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이재명, 조국, 박원순 스타일로 갔으면은 한반도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 문명과 반문명의 결전장이죠. 북한을 그것도 사람 사는 형태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 유보하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순간 이제 반문명이 되는 거예요. 자유와 예속의 생사결이 되는 거죠. 이게 계속 헷갈리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 차원의 어떤 합의점 혹은 어떤 그 공동체 차원의 의사가 모아지려면은 결국은 한 명 한 명이 진실 존중을 섬기고 진정성을 기리는 정치적 도덕, 정치적 미학을 공유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갈렸는데. 그거 못하게 되면 여기서 분열돼 가지고 나라 이제 깔아앉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즘 3.0 다시 말하면 현지 자유공화 세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글로벌리즘이죠.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조지아 멜로니를 중시하게 되고,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을 중시하게 되고, 스웨덴의 우파 세력을 중시하게 되고, 네, 그런 글로벌리즘 3.0, 그 다음에 개인, 자유에 관해 미국보다 더 한국에 절실하고 진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우리는 내몰려 있는 거예요. 예, 이 엄혹하다 그럴까? 이 축복받은 운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